시작하겠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에서 김영현 TV입니다. 요즘에 옷가게나 작은 액세서리 가게 앞에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그만큼 핫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음모론자로 낙인 찍히던 국내 주류 언론사처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트럼프를 음모론자로 낙인 찍으면서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op the Steal이 2020 미국을 넘어서요 2025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강타하는 국제적 슬로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사실 음모의 대상에서 이제는 검증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까지 선포했던 이 상황, 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파악한 그 순간부터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47%, 그러니까 3주째 40% 후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50%가 넘은 곳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기 대선을 말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자들은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기 대선을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 가장 거슬리는 두 사람, 탈모사와 하버드 호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고 탄핵이 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두 사람 오늘 잘근잘근 씹어볼까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지율이 47%, 전주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요. 긍정평가에서 18세부터 29세가 41%, 30대가 44% 폭발적인 지지율을 보여줬고요. 지역별로는 긍정평가에 서울 지역이 45%, 인천, 경기가 47%, 대전, 세종, 충청이 54%. 흥미로운 거는요. 광주, 전라가 30%에 가깝습니다. 29%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 93%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그러니까 긍정평가를 한다라고 보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그동안 좀 답답해왔던 부정선거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린 것, 공론화시킨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각을 깨운 것, 그리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게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권선동, 권영세,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좀 씁쓸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려 앞장서고 있죠. 국민의힘이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용기, 그 신뢰, 그리고 약간의 연민, 동정, 여론까지 합쳐져서 얻어진 수치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핫한 건 뜨겁습니다. 여기서는 47%라고 하지만 제가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구해내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주장하거나 은근히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김문수 장관은 자기가 왜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지 씁쓸하다. 본인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김문수 장관을 띄우면서 거기에 누구 보태고 누가 보태주죠?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듣기만 해도 거북스러운 이름들이 막 옵니다. 왜 이럴까?
잘 생각해 보면요, 해석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신들이 조기 대선으로 지금 판에 나와야지만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오판입니다, 오판. 이 지금 거론되는 이 거북스러운 이름들 하나 뽑을 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반대급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김문수 장관조차도 왜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조금 언짢음을 보이기도 했었죠.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치러지는 향후의 뭐 선거가 안전할까요? 또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그 불안한 감이 없을까요? 사전선거에 대해서 다시 뽑아달라, 여러분 사전선거 투표 많이 하셔야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부정선거 이슈가 이제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되게 언짢아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사람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득권 다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동안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아닌가, 또는 부정선거를 알면서 애써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선거 이슈가 진짜 폭발적입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트럼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진 다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건 범인입니다. 범인. 동조했던가 알고 있던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부정선거의 세력들과 함께 했던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자꾸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치 패널들조차도 부정선거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차기 대권 뭐 운운하는 사람들, 지금 직접적으로 지가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아가리 턴 이준석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뭐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옆에서 막 붐붐붐 일으키는 한동훈 측이 있습니다. 탈모사, 그리고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본인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스토리라고 하면 그냥 내부 총질, 배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지금 이들의 행적을 좀 되짚어 보면요, 보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치파리, 국민파리 해왔다, 보수파리, 개혁파리, 이런 걸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검찰 권력 가지고 정치적 발판을 삼아서 나온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이 반짝했고, 그 반짝임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나왔었죠. 원래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검찰 권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서 지금 뭐 자기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윤석열 정권 초반에는요, 이 한동훈의 콧깍지가 씌어가지고 소통용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의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막 스멀스멀 나왔었는데, 언론이 어떤 작업질을 했는지, 아니면 뭐 조선일보의 꼭두각시로 픽을 했는지, 어느 순간 한동훈의 자녀의 입시 비리는 사라졌고 한동훈 특검도 사라졌다라는 것. 그렇게 꼭두각시로 예쁘게 포장되어진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올라오면서 자신만의 뭐 행보 이렇게 하면서 국민 눈높이 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내에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뭐 자리 잡겠다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일단은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거의 돌아버릴 지경까지 갔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라면 먼저 커버치고 갔었어야죠. 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화살을 본인이 먼저 막았어야죠. 원래 여당의 당대표라면.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인지 야당의 당대표인지 뭔지 모르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게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국민 담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란을 실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내란죄, 위헌적 비상계엄 이러면서 워딩을 딱딱 잡아주면서 공격거리를 쫙쫙 던졌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 나발 뭐 다 떠나서 그냥 본인을 포장하고 본인을 올려치기 하고 본인의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을 이용했고 나라를 이용했고 국민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차기 대권 주자? 아니들 말이죠. 지금 5% 아닙니까? 어대한을 외쳤던 한 측관들 그 63%를 얼추 맞췄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동훈을 또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친중의 세력이기 때문에 친중, 중국 공산당 이코르 부정선거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전당대회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남기는 거죠. 어찌됐든 한동훈은요 지금 5% 지지율을 가지고 대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측관들이 1월 복귀설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쫙쫙쫙쫙 오르니까 다시 2월 복귀설을 이야기합니다. 2월쯤 되면 뭐 40여기 헌재 들어와서 뭐 착착착 시간 흐르고 탄핵이 인용되고 그 다음 내 세상이고 내 살판이야 라고 계획을 하고 2월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2월에 뭐 어찌됐다라고 해도 한동훈을 보수 진영에서 뽑아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꿈은 참 네 맘대로 잘 꾸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 이거야말로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를 찬양해 왔고 하버드 가서 중국어만 8과목을 들었죠.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공자학도 듣고요. 일본 파나도 수업 듣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뭐 경제학을 했다라는 게 중국 관련된 수업보다 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버드 호소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이준석은 이미 선관위가 끈끈하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 2, 3, 3번이나 나간 공보물에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에 대한 사기를 쳐왔죠. 경제학 /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이다 라고 복수 전공을 3차례나 거론했고 4번 전당대회까지 이런 거를 선관위가 계속 눈 감아줬다라는 건 선관위와 이준석은 짜미짜미 세력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보수의 핵심 지지층 정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요. 이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죠. 요것도 한동훈과 똑같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를 키워가는 거. 결국 쫓겨났습니다. 뭐 본인이 피해자처럼 코스프레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는요. 본인이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 행보는요.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정치판에 굴러댕기면서 지중심적으로 정치적 판을 재편해 보려고 온갖 꼴값을 떨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군을 배신하고 내부 총질을 해왔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을까요? 유승민, 김무성은 보수 진영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있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쫓겨났고 한동훈의 미래 또한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의 측근들은요. 한동훈이 2월에 복귀한 후에 이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해 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 일보를 한국판으로 발행하는 발행인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이모 저자 가지고 한참 이야기했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딸이 이모가 있었던가요? 이모 있습니다. 진은정 1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거짓말할 순간에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은요, 앞으로 이런 내부 배신자들 경계하고요, 이 보수를 위하는 인물이 아닌 건 철저하게 걷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다 부정선거 공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잡것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냐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준비해야죠. 부정선거 의혹은 4.15 총선부터 시작됐습니다. 21대, 22대 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1280만 원 매달 국민 세금 잡수면서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건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자들은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공론화됐는데 부정선거 이슈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범이기 때문이죠. 의혹이 있으니까 까보자. 그걸 왜 못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기 대선 운운하는 자가 부정선거 공범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TV였습니다.